여러분 반갑습니다. 장박사입니다. 시장 오늘 그래도 장중에 변동성을 크게 키웠지만 종가상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줘.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시장 중반에 한 11시, 12시 사이에는 특히 이제 코스닥 부분에서 800포인트를 위협하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으로도 진행이 됐는데, 일단 이번에 이 삼중 저점을 완벽하게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해줘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시장에서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이 코스닥에 나왔고요. 지금 현재 이 하단 구간을 일단 추세적으로는 받쳐준 상황 속에서 캔들이 나왔는데, 여기에서 이제 반등의 시점이 어느 정도 나올지, 그럼 이 자체에서 이 삼각 수렴을 보이고 올라갈지 빠질지가 증시에서는 이제는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 됩니다. 여기서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한 차례 이런 하단 구간에서 재차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힘을 모아서 연말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연초에 올라간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일 거고, 이 하단 박스가 지지가 실패한다면 다시 좀 더 아랫부분에서 힘을 모아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체적인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증시 보면 국내 증시 장중에 거의 코스닥 마이너스 2% 가까운 하락을 보이다가 결과론적으로 종가상 플러스 29%로 마감을 했고, 코스피 150 지수는 특히 0.74% 반등하면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네요. 장 후반 지금 중국 증시와 약간 국내가 궤를 같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, 중국 증시가 장 후반에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까지 동반 반등하면서 약간 궤를 같이 한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, 나스닥 선물이 다행히 어제 하락 부분을 일정 부분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서 국내 증시 또한 양호한 흐름이 오후장에 나오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바로 시황 들어가죠. 전일 장 초만 하더라도 해외 증시 상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여전히 이유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, 이런 부분이 또 난항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빠졌죠. 이제 한 언론 보도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었는데, 장 마감 직후 펠로시 보좌관이 트위터에 잘 진행되고 있다, 그런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면서 선물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. 근데 현 시점에서 사실 20일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설사 안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시장의 참여자들은 그런 부분도 다 이미 의중에 있고 지수가 일정 부분 반영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. 국내 증시 보면 장초에 어제 나왔던 이 현대차 그룹의 이 3조 3천억 충당금 이슈가 일단은 코스피의 개파락을 좀 불러일으켰는데, 다행스럽게도 개파락 부분부터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현대차 그룹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고, 오후장에는 시장의 양매도 중이었던 외인도 장중에 한 300몇억 이상 매도하다가 장 후반 들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000억대 가까운 매수세,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 축소가 코스닥 당일 급반등으로 이어지면서 이 반등의 초석을 좀 다져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중요한 이 지지를 한 번에 붕괴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투자자들에게 이제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 교체와 현금 확보,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재정비 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잘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을 다시 한번 좀 정비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현대차 충당금 이슈는 단기에 일단 마무리되는 걸로 보여지며 추후 상황을 봐야 될 듯 하나, 우선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. 그래서 3분기에 대량의 적자가 발생하겠지만 4분기에는 그런 부분이 이연되는 모습이 보일 거고, 기저 효과로 인해서 또
분기 대비 엄청나게 또 폭등했다 뭐 이런 식의 또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는 거죠. 오늘 시장 지수는 장 초반부터 안 좋았지만 여전히 돈이 쏠리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. 저희는 이제 공격적으로 오늘 매매는 사실 못했습니다. 여전히 보고 있던 종목이 장초 관심 종목이 캐몬이었는데 시초가에 못 들어가고 눌림 정도만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나오지가 않았고,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 오늘 어제 사실 이슈가 됐던 부분이에요. LG화학과 글로비스 등이 폐배터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이슈가 어제 나왔었는데, 사실 어제 현대차와 LG화학에서 뭐 코나 리콜 문제와 배터리 화재 등에 대한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에 좀 묻혔던 게 오늘 시장에서 반영이 되며 이쪽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이뤄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보면 웰크론 한택이 이런 부분에서 상한가에 들어갔고요. 파워로직스가 상한가를 갔는데, 이게 파워로직스는 공동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와서 저희는 이 부분을 좀 눌림을 기다렸으나 전혀 눌리지 않고 오늘 강한 상한가를 보여줬네요. 뭐 거래대금 측면에서 거의 2천억이 넘는 상장 이래 사상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일단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내일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한 차례 눌림이 나온다면 충분히 상한가 종목을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밖에 이제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이제 오늘 밤 공개가 되는데, 그로 인해서 자율주행 섹터가 시간 외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. 이런 부분은 내일 오전에 반등하면 바로 매도를 그냥 치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. 여기서 더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. 화이자 백신 긴급 승인 11월 중 신청 이슈가 좀 있죠. 이 부분이 일단 KPX가 대장주로 오늘 추가 상승을 보였는데, 일단 일정이 11월까지기 때문에 끝난 건 아닙니다. 일단은 기준봉이 크게 하나 만들어줬고요. 오늘까지 오늘 당장 뭐 보는 게 아니겠죠. 만들어줬고, 여기에서 앞으로 11월이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을 한 차례 거치고 재차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꾸준히 관심으로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골판지 관련해서 테림포장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, 그리고 신규 상장 피플바이오가 이틀 연속 강세인데 이 또한 관심은 지속 가져보려고 하고요. 27일 방사능 오염수 관련해서 CJ 시푸드 오늘도 좀 올랐죠. 이제 내일 정도는 좀 약간 조정을 받고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조정을 좀 기다려 보고요. 오늘 오후에 좀 움직였던 게 이제 마스크 수출 관련해서 뭐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, 여기에 연결고리로 중국 황사 이슈가 조금씩 생깁니다. 그럼 황사 하면은 일단은 마스크인데, 마스크는 시세를 다 줘서 위닉스가 좀 반응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위닉스도 주가 위치가 위닉스도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. 오늘 장 후반 들어서 그나마 대부분의 종목들을 강하게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다행이었고요. 뭐 5G도 일정 부분 크게 반등을 주고, 그 다음에 풍력 섹터, 특히 이제 지수를 돌릴 때 굉장히 또 강하게 움직이는 게 풍력이에요. 만약에 아까 말씀처럼 이렇게 삼중 고점 찍고 만약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 뭘 봐야 되냐, 여전히 풍력입니다. 단지 지금 현재 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제 3차 토론을 앞두고 여러 노이즈가 많아요. 그리고 앞으로 대선까지 정확히 뭐 2주가 좀 안 남았을 걸로 보이는데, 그 기간 안에 노이즈가 많습니다. 결국은 바이든이 가면 이쪽이 강하게 갈 거기 때문에 그때 봐도 늦지 않아요. 차라리 그때까지 조정을 줘버리면 오히려 굉장히 좀 더 모멘텀이 강화되면서 공략을 할 수 있는 기회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럼 시장 보면서 넘어가죠. 장중한 때 하락 종목 수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나마 장 막판에 돌리면서 하락 종목 수가 소폭
적은 거의 비슷한 흐름에서 좀 마감이 됐죠. 코스피는 근데 오히려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좀 더 많은 비대칭이죠. 그 이유는 삼성전자의 힘으로 네, 오늘 코스피 50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다라고 보여집니다.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뭐 시장 대비 1.5%의 강한 반등을 보이고 지금 상방으로 삼각 수렴을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흐름이 지금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최근 들어왔던 자금들 나가는 금액은 뭐 몇백억 단위지만 들어올 때는 수천억 단위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끌어올린 거죠. 즉 거의 대부분의 코스피 매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일변도로 진행이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장 초반에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. 이 부분은 회원님들하고 같이 보면서 와 시가총액 60조가 이렇게 움직인다. 6분 동안 2천억이 터졌어요. 6분 동안 2천억이 터졌고 그냥 다이렉트로 매수세 들어왔다가 시장가로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즉 이 안에서 2천억이 터져버리면 감당 안 될 정도의 모습이 오늘 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좀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으로 좀 끝났고요. 추후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겠죠. 추후 이 60조짜리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현대차는 사실 떨어지면 원래 개파락을 하고 한 차례 툭 빼고 가는 모습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15만 5천 원에 좀 비중을 굉장히 실어서 좀 걸어 놨었습니다. 그리고 전에 이제 종가 무렵 들어갔던 저희 종목은 올라가면서 이게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를 고민했는데 추가 매수는 하단에서 계획을 하고 봤는데 거기까지 안 빠지는 바람에 추가 매수는 못했고요. 올라가면서 비중만 좀 줄이고 네 홀딩하고 보고 있습니다. 일단 다행스럽게 이렇게 마감을 해줬고 내일 중으로 이런 반등이 나온다면 이 반등의 크기에서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면 일정 부분 다시 차익을 하고 다시 원점에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노이즈가 한번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반등을 해줘서 괜찮고요. 현대 글로비스가 오늘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였습니다. 마이너스 2%에서 27%, 즉 시가총액이 오늘 7조가 되면서 장중 한때 말 그대로 바닥에서 여기까지니까 상한가 상승이 나왔죠. 엄청난 상승이에요. 상한가 상승이 나올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좀 올랐었는데요. 특정 증권사 CLSA 증권사에서 장 초반 한 9시 좀 넘어서요. 넘어서부터 공격적으로 매수를 들어오면서 아예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. 한 증권사가 장 초반에 거의 7,800억을 순매수하면서 좀 끌어올렸고 일단은 너무 고점에서 변동성을 키웠기 때문에 그리고 고점에서 최대 거래량은 시세의 시작보다도 좀 고점의 징후가 나타날 수도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. 단기 고점의 징후가 나타날 수도 있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면서 좀 봐야 되겠죠. 일단 최대 이 윗꼬리 구간을 일단은 한 번 정도 터치를 하고 좀 밀렸으니까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어느 정도까지 밀었다 갈지. 자, 그리고 롯데쇼핑은 이제 눌림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현대 백화점이라든지 뭐 종목들 쭉 올라왔으나 나중에 기다려 봐야죠. 이쪽도. 다음 한국가스공사 다 기다리면 내려와서 좋은 구간에서 매수하면 될 것 같고 캐몬 오늘 오전에 사실 캐몬을 공략을 하고 싶었었는데 시가가 그렇게 높게 출발도 안 했습니다. 시가가 그렇게 높게 출발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시가는 완전히 전일 고점 돌파갭이 나와서 통상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살짝 눌렸다 가기도 하는데 바로 강하게 출발을 해서 아예 공략을 좀 못했어요.
뭐 회원님들은 이런 구간에서 들어와서 여기서 정리하고 뭐 말았는데 캐모는 좀 아쉬웠고, 오늘 장중에 굉장히 강했던 게 파워 로직스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. 이 구간에서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. 600조 배터리 사업을 현대자동차와 공동으로 진출한다라는 게 나오면서 강력한 상한가를 좀 들어갔습니다. 상장 이래 사상 최대 거래량이 나왔고요. 사상 최대 거래량에 2,600억짜리 이 상한가가 나오면서 일단 장기 이평선 이런 무너졌던 구간이죠. 그동안 하락하면서 여러 차례 지지를 보여줬다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던 이 최대 매물대 구간을, 최대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는 상한가 나왔습니다. 8,400원 구간인데요. 8,400원 구간, 8,400원 구간에서 이 물량을 소화를 하고 일단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한가가 발생을 했죠. 저희는 이제 이 자리에서 여기에 매수를 의견을 말하고 좀 봤는데, 근데 이 자리는 안 주고 갔습니다. 안 주고 가고, 또 오늘 시장이 밀려서 장중에 이런 자리까지 밀리게 된다면 아주 좋은 구간에서 매수가 될 걸로 보고 기다렸지만, 이런 자리 또한 아예 오지 않고 올라가는 등 오늘 시장 안에서 굉장히 좀 주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는 점에 추후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. CJ 시푸드 오늘도 굉장히 좋았죠. 일단 오늘은 매매를 못했습니다. 매매를 못하고 얘도 보수적으로 보다가 그냥 좀 놓쳤는데요. 말만 좀 드렸어요. 이 시가를 돌파를 하고 시가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좀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점이 긍정적이고, 이제 내일장 같은 경우는 조금 소폭 눌렸다가 가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. 올라가다가 이 정도까지 눌려서 다시금 올라가면 좋겠어요. 지금 10월 20일이기 때문에 아직 일정이 좀 남아 있어서 그렇게 주가를 만들면서 올라가야 이런 구간까지 쉽게 가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요. 테리 포장, 일단 차트의 값이 매우 좋은 종목입니다. 시가총액이 3,700억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시간 외에 5.2%가 올라와 있고, 이 구간이 이제 최근에 윗골이 상단에서 일단 출발을 하기 때문에 돌파갭의 흐름이 좀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. 돌파갭의 흐름이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, 일단 5,500원 선에서 오늘 단기 고점을 만들고 밀렸죠. 그러니까 시가를 주고 약간 밀렸다가 올라가는지 그걸 체크를 하고 뭐 본다면 5,500원 정도, 그러니까 오늘 고점, 그러니까 최근 고점에서 밀렸던 5,500원 라인까지 한번 밀리는지, 왜냐면 시간 외에 5,300원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시가가 뜬 다음에 약간 저항을 맞고 밀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런 점을 한번 보고, 이 아래로 떨어지면 주가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쓰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우상향인 종목은 맞는데 2차 파동으로 보이네요. 2차 파동. 자, 우리기술투자. 오늘 우리기술투자는 장 후반에 한 차례 정도 매매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.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 구간에서 들어갔고요. 어제 장에 그러니까 오후장에 돌파를 했던 이 돌파 자리를 이제 다시 돌파하고 눌릴 때 들어가서 여기에 매도하고, 오후장에 지수가 올라와서 좀 기다리다가 뒤늦게 들어갔습니다. 이 자리에서 들어갔고요. 2,930원, 2,935원에 들어가서 뭐 큰 물량은 못 들어갔죠. 그래서 한 차례 눌렸다가 올라가 주기를 바랐는데 전혀 눌리지가 않았어요. 저는 눌리지가 않아서 잡지는 못했고요. 일단 이 자리가 전일 상한가에 들어가려다가 밀려서 마무리가 된 자리입니다. 어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상따를 하다가 물렸을 수도 있고요.
이 물렸던 물량을 잡아먹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조금 높은 구간에서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높죠. 이 최근에 이 바닥에서 벌써 30%가 넘게, 한 33, 5%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높은 구간에서 들어갔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얘도 뭐 역사적인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일단은 보는 거고요. 이 위에 매물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, 아니면 이미 소화가 된 것인지, 그건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. 일단 바로 위에 이 윗꼬리 매물대가 존재를 해서 많은 사람이 물려있는 구간이 맞아요. 일단 물량이 좋은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구간을 뭐 내일 맞고 떨어져서 아래 꼬리를 잡고 올린다든지, 아니면 이런 구간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보이면 최소 윗구간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보고 여전히 관심을 갖고요. 이제 위에서는 급격하게 추격보다는 차라리 추후에 밀리는 거 보고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결국 궁극적으로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뭔가의 이유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얘도 과거에 엄청나게 끼가 많았던 그 무시무시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00원짜리가 이렇게 상승했던 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자, 마지막으로 피플바이오 이틀 연속 네 좋은 흐름이었죠. 이틀 연속 거의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거래 대금이 오늘도 3,700억이 좀 터졌습니다. 안타깝게 장 막판에 흘러내리면서 끝났는데 며칠 정도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오 플로우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하고 굉장히 강했죠. 굉장히 뭐 이런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의 뭐 쉬지도 않고 올라갔으니까, 쉬지도 않고 뭐 이런 모습의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피플바이오는 5일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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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나오지도 않겠네. 내일 3일선 정도 나올 텐데 의미 있는 구간들, 상한가, 그리고 여기 거래량이 많이 터진 구간들, 만약에 내려오면 이런 자리들이 아주 의미 있는 자리들이 될 겁니다. 이 자리 혹은 상한가 자리 정도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겠죠. 네, 그런 자리에서 눌림목 매매 정도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. 마지막으로 내일 황사 관련된 이슈가 하나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테마가 될 수 있을지 일단은 한번 내일 관심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